네, 이제 또 다시 긴장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뭐 커피야 뭐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핫도그 쪽이 좀 걱정인데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핫도그는 잘 안 드시죠? 주면 먹습니다. 아닌데. 요거 어쨌든 약간 좀 튀긴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면 먹는데 사 먹진 않다. 누가 주면 그냥 먹어는 보는데 내 돈 주고 살 일은 없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뭐 우리 이사님의 또 철학 같은 거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말 얹지 않겠습니다. 자, 핫도그는 주면 먹는다. 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예, 미국 시장은 뭐 보합권에서 혼조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스 0.14% 시작해서 장중에 소폭 약보합됐다가 종가는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FOMC 회의의 요번의 결과는 동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그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들이 등락폭이 꾸준히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2등주들, 밈 주식들 이런 주식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시총 자체가 그쪽은 낮기 때문에 지수는 견조한데 지수의 상승 변동성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보시면 엔비디아 1.87%뭐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과 테슬라 AI 칩 계약 요 내용이 미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ASML은 4% 상승을 했어요. 네, 이러면서 부품주 장비도 오르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거는 반도체 ETF잖아요. 이게 1.6%는 올랐다는 거는 이 전체가 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시면은 뭐 마이크론 마이너스 0.0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23, 엔비디아 플러스 0.87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AMD도 많이 올랐고요. 네. AMD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AMD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그 전에 한 2주 전, 3주 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는 AMD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3주 동안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 4.3% 올랐어요. 그러면 주간으로 6%, 7%, 6%, 4%면 올라오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맨 위에 최상단보다는 차상위의 종목들이 오르는 특징을 좀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어요. 요건 이제 이따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 재무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거 뭐 1시간짜리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요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현금 잔고가 46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현금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고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기국채 발행을 확대해서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논란거리고 이게 좀 중요한 얘기냐면은 단기국채 발행을 많이 발행을 한다. 그리고 장기채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그걸 차치하고 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당장 재무부에서 뭐 국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단기 국채를 선호하고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국채가 더 지금 이자율이 낮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을 좀 하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단기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 연준이 이걸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시황에 제가 이걸 넣냐면 시장은 이게 유동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추가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연준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계속 단기국채 발행한 거에서 연준이 사주는 이런 부분이 되면은 만일 나중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쉽게 못 올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연준의 입장하고 재무부의 입장이 좀 다른 그런 입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MF에 뭐 7조 달러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장기국채 말고 단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얘가 소화가 안 되면 그게 시스템위기예요. 단기 채권이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발행은 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요걸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되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 재무부에서 단기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서 이건 이제 부채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국채 수익률이 4.41%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인하라고 계속 푸시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부분도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시황이 중요하니까요.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95% 이상으로 이번에 금리 동결을 전망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하지 않습니까? 동결을 전망하는데 뭘 지금 보려고 하냐면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 금리 이번에 못 내리겠다고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선제적으로 한 25bp 금리 내릴까라는 생각도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 파월 의장이 만약에 내리면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쉽지 않지 않겠냐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 9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내놓지 않을까 시장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아마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 너무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다 무역 협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한을 보낼 건데 15%에서 20%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보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잘 됐다는데도 15%잖아요. 네. 근데 15%에서 20%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관세 5% 굉장히 큰 거 얘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15에서 20% 주고 열심히 하네라고. 열심히 하면 15%이고 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도 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뒤로 양보를 좀 하고 있구나. 양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에 막 이렇게 높게 질렀던 것보다는 15에서 20% 수준으로 좀 낮춰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쪽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무역 협상을 하면서 그 알래스카 LNG 비롯해서 LNG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LN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에너지 쪽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길주가 상승하는 그런 하루를 보였는데 시장은 보합권에 그냥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42%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죠. 어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제 플러스 1% 시작했어요. 일본과 유럽의 무역 협상이 완료되면서 3,228포인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곧바로 3,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선물이 하락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국내 기관이 매도였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테슬라의 공급 계약 요게 나오면서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 투자가 6,300억 매수했으니까 기관 투자 전체적으로 4,500억 순 매수니까 나머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 대로 종목별로는 팔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그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금융주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밸류업 얘기하면서 올라왔던 금융주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외국인들이 6,810억 순 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4,800억 순 매수잖아요. 네.
나머지 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저께 팔았다. 그래서 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6.8%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급등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수가 플러스 0.4%까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팔면서 뭐 소위 밸류업 관련된들 근데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팔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이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그동안에 계속 올라오면서 시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아진 그쪽에서 매도를 하니까 지수는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6.8%인데 SK하이닉스는 1.5% 하락이거든요. 이건 뭐 롱숏의 수급적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급적 이유로 왜곡이 생긴 거는 정상화 나중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일제히 따라 올랐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나머지의 뭐 SNS텍이라든지 뭐 코미코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아요. 네. 근데 못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그건 뭐 때문이냐.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착시 효과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썼는데 삼성전자가 급등하다 보니까 얘들이 거의 뭐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SNS텍이 10%, ENF 테크놀로지 14%, AD 테크놀로지 26%, 두산 테스나 상한가, 코미코 19%, 솔브레인 15%. 정말 오랜만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애들은요, 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오르면서 얘들이 어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상승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낮아요. 네. 그 지수를 못 끌어올린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방원이 끌어올려서 말입니다. 조방원하고 뭐 전력기기하고 그리고 화장품 이쪽은 실적이고 저쪽에 금융주하고 지주사들은 밸류업이고 네. 주거리 바꿔나면서 그동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얘들이 만약에 하락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새로운 섹터에 반도체가 나오든지 2차 전지가 나오든지 얘들이 시총이 올라가면은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환이 되느냐가,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올라오는 동안은 다른 쪽에 하락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네.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조방호는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주도주는 그냥 간다. 네. 얘들이 계속 간다라는 인식이 지금 시장에 있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세가 거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그 사이에 반도체가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더 룸이 좀 보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다른 데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제 문제인 건데요. 지난 올해 상반기 내내 얘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꺼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연속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에는 솔루션이 지난주에 9%가 급등했어요. 목요일에. 네. 근데 어제 또 4.68% 상승하면서 2차 전지에서는 LG에는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여기에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에너지 섹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어제 현대중공업은 어저께 강했나요?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둘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산일전기 13% 올랐고 LG전기가 4.4% 오르면서 전력 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어제 조선업 쪽에 대한 호재성 재료들이 막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조선업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나 그리고 반도체를 대량으로 샀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샀는데 네. 그러면서 다른 쪽에 금융주나 다른 쪽을 또 팔면서 거기는 빠지면서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여튼 약간 그 세법 관련돼서 네, 조금 맞습니다. 불안감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좀- 원래 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오를 만한 예. 호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영 좀 자신들이 없는 거야. 약간 예. 실망, 좋게 그쵸. 표현하면 실망,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월요일날 제가 교보 TV 방송을 라이브로 하는데 댓글 이렇게 읽거든요. 예. 그 댓글 보면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야, 그건 안 돼, 막 이런 게 쭉 있어요. 짜증이 요즘- 많이 나. 요즘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매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프로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어제 시장은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기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유종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근데 뭐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시황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신고 지수를 낸 후에 변동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폭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패시브 자금이나 대규모의 액티브의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시총 맨 상위에 있는 것보다 차상위 종목들과 밈주식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가고 종목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우리나라 지수도 견조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든 매물 맞으면서 3,200 갔다 빠지고 계속 이러고 네. 있는데 밑으로 하락 조정을 안 하잖아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한다는 거는 난 더 갈 거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수만이 아니에요. 종목도 똑같은 겁니다. 종목도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15,000원 왔어요. 네. 근데 얘가 14,000원 안 내려가고 막 쭉 계속 있어 보면은 그런 애들은 난 더 갈 거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못 갈 애들은 밑으로 빠져요. 밑으로 가격이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수는 그래서 견조한 거예요. 그런데 종목별로 순환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잘 종목을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개인들의 순매도가 어제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 여전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외국인들 힘으로만 그냥 팍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관이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이다든지 이게 우리가 재조합이잖아요. 네.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군데가 조합으로 되면 시장이 꽤 많이 떠요. 외국인 기관이 되든지 외국인 개인이 되든지. 근데 한쪽만 사면은 한쪽만 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인만 사는 경우도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그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막판 협상과 그리고 지금 정 프로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세제 개편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아주 냉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밤에 우리 저 친척인데 주식 투자하는 친척이 한 명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8월 1일 날 관세 협상 안 되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외둬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게 심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심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 이제 제일 우리나라 제일 중요하지만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하고 했고 일본하고 했으니까 이제 중국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죠. 중국하고만 끝까지 마지막에 1년 반 동안 한 거고요. 미국 협상을. 미중 간 3차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워딩이 되게 재밌습니다. 스톡홀름에서 5시간 회의했고 오늘 또 하고 할 건데 9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네. 관세 협상이 네. 요번에 90일 요번에 그러니까 파국을 하지 말고 네. 다시 또 한 90일 연장하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율도 율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고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워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요번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잘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마어마한 관세로 서로 싸웠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회의를 했는데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다른 모든 국가, 중국을 빼고 모든 국가는 그냥 중국 어나더잖아요, 지금요. 중국 빼놓고는 전부 다 뭐 8월 1일까지 했다가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고 관세율도 정해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내용도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네, 내용도 잘 안 나오고 중국은 계속 연장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목표는 중국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이에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서로 양방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중국하고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것도 기자님이 전해주시던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여기 쏘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건가요? Make America 그리고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민간 조종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많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파이널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착시 현상이냐. 네. 이걸 하반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은. 일단 트럼프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쪽은 관세, 정부 지출 삭감, 이민 단속 등의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틀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관세 여파로 우려했던 물가 상승폭이 완만하고 경제 지표도 여전히 양호하지 않냐. CPI가 이번에 2.7%좀 올랐다고 걱정을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고 실업률도 4.1%. 그리고 GDP 성장률 있잖아요. 네. GDP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0.5 된 거는 이건 특이하게 금 수입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2분기에는 플러스 2.4, 연율 플러스 2.4%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 보면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하고 있다라는 네. 쪽의 의견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늘 대표적으로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관세 여파는 7월부터 각종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안정적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정부 일자리고 민간 고용은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실제로 다 팩트의 내용들입니다. 네. 가전, 가구, 의류 등의 수입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 시장도 둔화되는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지표도 지금 안 좋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미국의 GDP 전망을 2.4%였는데 최근에 1.1%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달라요.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게 내용인데요.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미국의 지금 상황은 유동성에 의해서 네. 고평가라고 모두 다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평가 국면인데 계속 가고 있으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추정하는 거다라고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계속 올 하반기에 가장 핫 이슈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요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삼성전자 뭐 6.8% 오르면서 반도체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반도체 품목 관세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요게 어떻든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 이 섹터가 피해냐 뭐 수혜냐 아니면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네. 계속해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발표할 거야 그리고 이제 넘기고 있는 거예요. 미 상무장관이 지난 4월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서 2주 후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거고 2주 후에. 예, 그 내용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도체 기판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은 7.5%예요. 중국하고 네. 홍콩이 답니다. 당연하겠죠. 이쪽이 훨씬 더 범용 반도체도 많고 특히 대만 TSMC 같은 것도 있고 이쪽이 네.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7.5%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이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자기네들만 가지 않고 이래서 중국이나 홍콩, 대만 뭐 이쪽에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재를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이고 지금 테슬라의 A6 들어가는 요게 지금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어요. 아, 이게 큰 돈인데. 예,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되면은 네.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설해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이 AI 뭐랄까 1위 국가로 한다 그래서 독보적인 AI 국가로 만든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반도체 관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는데 이 막대하게 추가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돈 투자 받아서. 예, 남의 나라 투자 받아서 그렇죠. 하는 네네. 거잖아요. 왜 보통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죠. 특히 자본주의 미국의 부자들은 아더피스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남의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돈 잘 버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트럼프 지금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면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기업에 이거를 그쪽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라는 이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든 결과가 나와야지 반도체 섹터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걱정스럽죠. 사실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그동안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는 쉽게 못 건들 거다. 관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그냥 갖다 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위기 좋다가 찬물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을 좀 하는 거라서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걱정 속에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호재성 어제 공시가 나온 거죠. 호재성 공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호재가 나온 거죠. 테슬라의 파운드리 160억 불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한 건데 어제 아까 기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다른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기 계약이고요. 그리고 A6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워딩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고 실제 규모는 더 몇 배 높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의 효율성 극대화에 삼성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고 네. 내가 직접 진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둘러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쭉 들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의미를 두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수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이나노 공정의 수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나노 공정 기술 회복으로 선단 공정 신뢰에 신호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 건 뭐냐면요. TSMC가 애플의 선단 공정 칩을 딱 따내면서 그 이후에 빅테크들 수주를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첫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 발표되고 나서 막 이제 주가가 오르고 했는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삐딱하게 항상 주식은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시장은 그렇게 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몇 가지 제목의 워딩에 보니까 이 수주는 적자 수주다. 이게 호재가 아니다. 네. 그렇게 유튜브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기사는 아니고.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첫 번째 수율이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생산 비용이 높죠. 생산 비용은 높은데 요번에 테슬라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분명히 TSMC보다는 낮은 단가로 했을 거다. 네. 그러면 비용은 높은데 낮은 단가로 했으니 이걸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또 빡 해요 한쪽에서는. 적자나도 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CLSA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리포트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이거 나오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요. 이번 수주로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부분의 손실 축소가 되고 구조적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기술투자 성과가 가시화된 첫 신호로 보이며 이거 외사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자료는요. 향후 다른 고객사들의 신규 수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 현재 이걸로 인해서 당장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뭐 이걸로 해서 얼마나 됐냐라는 분석보다도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TSMC가 애플의 선단 공장 칩을 생산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기술이 더 진보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자꾸. 원래 이전에 삼성전자 AP 썼잖아요. 아이폰. 맞아요. 예, 애플이 썼습니다. 아이폰이 삼성전자 AP 쓰다가 예. 너무 이제 삼성전자의 권력이 세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애플이 생각할 때. 예. 야 그럼 우리 새로운 파운드리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TSMC를 맞아요. 밀어준 게 지금의 TSMC. 맞아요. 예, 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적잖이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 이 수주로 인해서 수율이 높아질 거고 기술 진보가 될 거고 그러면서 다른 빅테크들이 더 받으면서 더 좋아질 거다 TSMC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양쪽으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프로님이 심플하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맞는 해야지, 거죠, 당연히. 네. 네, 그렇게 요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요. 우리나라 원래 그 반도체 강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IT 쪽에 뉴스가 나오면 제일 빨라요. 그쪽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네. 전문가들이 훨씬 많아요. 그쪽에. 훨씬 많은데 어제 두 가지만 그냥 가져왔는데 제가 뭐 첨부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복붙 붙여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네. DS 투자증권에 그래서 이름까지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 삼성증권 테크팀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규모 수주에 관련 종목. 그래서 쭉 리스트를 그냥 딱 나오자마자 이게 그냥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이 처음에는 쭉 뜨다가 뭐야? 그래서 막 사람들 궁금했어요.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주가를 보면 궁금해하다가 그러다 이게 막 나오니까 그냥 막 위로 막 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요건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요. 종목들이니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에이식스는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장비 부품이 더 먼저 좋겠죠. 장비가. 그 다음에 소재 들어. 우리 보면은 후공정이 있고 막 소재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것보다 장비 쪽이 일단 먼저 수혜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가는지도 깊은 몰랐네. 내용이 계시니까 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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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뭐 저 전력기기 업체 관련해서는 이건 뭐 내일 해도 되는 내용이라서 네, 급한 그런 건 있었고요. 아니니까. 또 네. 저희 또 뭡니까 그 자료를 또 네. 저희가 업로드 해놓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그럼 여기서 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게임 좋아하는 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아주 또 좋은 게임 하나를 갖고 왔다고요. 넷마블에서 이번에 네, 뱀피르라고 하는 대작을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뱀피르. 네, 뱀피르. 그러니까 루마니아 언어, 뱀파이어의 루마니아 언어가 그냥 뱀피르래요. 네. 근데 이 뱀피르가 그 리니지가 사실 MMORPG의 전설 가운데 하나잖아요. 리니지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합류해서 만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대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보통 MMORPG도 그렇고 이게 휴대폰으로 게임이 넘어오면서 이거는 제가 게임 하시는 분 취재하면서 좀 듣게 된 건데 게임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타격감이나 조작감에 대해서 불만들이 되게 많대 유저들. 왜냐면 우리가 그 키보드 두들기 때는 누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오면 그게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 그냥 MMORPG인데 약간 슈팅 게임과 같은 것도 넣어서 타격감이나 조작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사전 등록하시면은 14만 9천 원 상당의 패키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네. 가차가 아니라 확정 보장 지급. 가차로 그냥 뽑기가 아니라 확정 보장 지급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 필드에서 사냥할 네. 때 다이아 주잖아요. 이거 몰라, 너무- 나는. 몰라요. 그냥 우리 설명이 너저분해. 하여튼 뭐 여름에 저 어디 나가지 말고 네. 그죠? 집에서 이렇게 게임 하기 하기 좋은 게임이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대작이라고. 엄청 대작이에요. 이 그렇다고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네. PC도 되는데 PC도 되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여튼 뭐 재밌나 보지. 그래서 사전 등록 하면 하여튼 15만 원 정도 되는 패키지를 준다는 네. 거고. 네. 뭐 안 할 이유는 없네, 그죠? 그렇죠. 어차피 게임 할 거라면. 네.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캔디 크러쉬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건 캐주얼 게임이라고. 그건 캐주얼 게임이고, 네. 이거 그림 맞추 테트리스 이런 거랑 좀 다른 전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뱀파이어들 막 나와갖고 뱀파이어 나오고 막 여름에- 뱀파이어가 총 쏜답니다. 여름에 하기 좋대. 그러면 애들 많이 깜짝깜짝 놀래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름에 하기 좋은 넷마블의 MMORPG 게임 뱀피르. 사전 등록 네.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에 또 하면 이거 막 뱀피리 부는 소리 막 들리고, 네. 뱀피르 사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우리 일상에서 사냥 못 하니까요. 네, 헌팅 같은 거 많이 하셔서 행복한 여름 또 보내시기 바라겠고, 요 링크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니까, 네. 요걸로 하시면 하여튼 많이 혜택들 좀 받으실 수 있나 봐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